자라에서는 좀 일을 얼마 정도 한 것 같아? 거의 6개월 했어. 치킨집에서 일한 거랑 비교했을 땐 좀 어땠어? 네덜란드로 더 많이 한 것 같아? 확실히 많이 했어. 왜냐면은 자라에서 내 업무가 일단 주로 그냥 손님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네덜란드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옷 종류 찾는 것도 도와주고 뭐 계산하는 것도 도와주고 막 간혹 추천해달라고 하는 손님들도 있어서 어떤 옷이 잘 어울리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기회가 많이 있었지. 그냥 한인 음식점에서 일할 때는 그냥 주방에서 음식에만 집중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손님들을 계속 마주해야 되는 일하는 내내 그래서 확실히 기회가 많았지. 좀 아쉬운 것도 있어. 왜냐면 내가 자신감이 좀 더 있고 그냥 망설이지 않고 많이 그냥 뱉었다면은 더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건 자기 사람에 따라 하기 나름인 것 같아. 근데 나는 좀 내가 네덜란드어를 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?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좀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어. 끝까지 네덜란드어를 이어가기보다는 손님이 혹시 막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으면은 나도 내가 먼저 영어를 전환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. 그렇지. 근데 아무래도 또 5월 기간이 최장 1년이다 보니까 물론 언어가 어느 정도 늘 수는 있고 현지에 와 있지만 한계는 있는 것 같아. 어쨌든 영어 같은 건 어떤 것 같아? 네덜란드 영어는 좀 뭐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. 네, 영어는 내가 솔직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덜란드 오기 전까지 수능 보고 나서부터 영어를 쓴 적이 없어. 영어도 확실히 늘었어. 처음에는 버벅거리고 했는데 아무래도 나도 영어를 네덜란드보다 조금 더 쓰다 보니까 영어 쓰는 부분에서 편해졌어. 편해지는 거 중요하지. 그러니까 말이 솔직히 언어 안 쓰다가 쓰면 나오지를 않으니까. 이게 네덜란드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장벽이 될 수 있는데 네덜란드어를 몰라도 영어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게 또 장점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주변에도 너무 많아. 네덜란드에서 막 3년 살고 5년 살고 그랬는데도 네덜란드어 기본적인 표현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. 그러니까 영어로만 다 해결이 어느 정도 되니까. 어떻게 보면. 이게 막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생활 자체에는 무리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,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냥 영어만 써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좀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워홀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영어가 늘고 싶거나 또는 네덜란드가 늘고 싶으면 어쨌든 네덜란드에서 둘 다 기회가 있는 거네.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. 근데 확실히 내가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그래도 영어만큼 능숙하지 않아도 네덜란드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은 나를 좀 바라보는, 나를 좀 대하는 게 좀 달라. 손님들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영어로만 대화하는 직원과 그래도 네덜란드어를 하려고 하면 의사소통하는 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. 아무래도 돈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맞아. 같은 언어를 쓰니까. 맞아. 이거는 나도 특히 여기서 유학하시거나 또는 뭐 외국에서 바로 네덜란드에서 취업하시면 추천하는 건데 네덜란드어를 당장 잘 못해도 언어란에 네덜란드어를 시작했다 또는 기본적인 거 한다라도 적으라고 말씀을 드려. 그래서 너랑 비슷한 문맥인데 아예 안 적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걸 적으면 약간의 그런 친근감 점수라고 할까? 포인트를 좀 더 받을 수 있어요. 그래도 얘 네덜란드어 배우려고 하구나.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. 오케이. 자, 그러면 조금 얘기를 바꿔서 혹시 너가 돌아봤을 때 내가 한국에서 이건 꼭 가져왔으면 좋았었겠다 하는 물건이 혹시 있어? 안경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꼭 여분의 안경을 챙겨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. 왜냐면은 나도 안경을 계속 쓰진 않지만 책 읽거나 뭐 TV를 볼 때 쓰는 편인데 그냥 자다가 안경이 부러졌단 말이야. 안경을 그냥 침대에 놓고 자다 보니까 그래서 안경을 새로 샀어야 됐어. 근데 안경 값이 너무 좀 비싸. 최소 난 4배 이상 비싼 것 같아. 한국 안경 비해서. 난 한국에서 좀 저렴한 안경을 산 편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분의 안경을 미리 맞춰오는 게 혹시 모르니까.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. 사실 나도 한국 가면 안경 꼭 새로 맞춰오거든. 그래서 그 전에 쓰던 안경을 예비로 갖고 오고 해서 좋은 팁인 것 같아 진짜. 오케이, 땡큐. 그리고 좀 많이 워홀 카페나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사람들이 좀 많이 공유했던 건데 그냥 바람막이? 바람막이? 왜냐면 가끔씩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도 있고 또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근데 또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맞아. 우산 쓰면서 자전거 타기가 좀 불편하잖아. 바람막이 나는 확실히 너무 잘 들고 온 것 같아. 바람막이 맞아. 근데 그게 공감이 가는 게 왜 필요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네덜란드는
한여름에 덥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면 엄청 춥잖아. 그래서 그럴 때 바람막이 되게 유용한 거 같아. 내가 혹시나 해서 좀 예비 워홀러 분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좀 연락해서 질문을 받았거든. 이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조금 답변이 되긴 했는데 네덜란드 생활이 한국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. 한국은 다문화 국가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아니잖아. 약간 단일 민족? 단일 민족. 그래서 사람들 삶의 방식이 그냥 되게 획일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점들이 있는데 네덜란드는 확실히 다양성을 많이 느꼈어.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나한테 많이 그냥 참고가 되었어.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면 난 더 있고 싶었거든. 워홀 비자 말고 이제 다른 비자를 알아봤는데 너무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라고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. 그래서 다른 비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워홀 비자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. 진짜 장점이네. 맞아. 나도 좀 공감하는 게 특히 또 워홀 끝나고 계속 있어 하시는 분들이 너처럼 있단 말이야. 근데 나도 그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되게 곤란한 게 그거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국계 기업을 가려고 해도 뭐 월급이 되게 높게 받아야 되거나 또는 뭐 하이리 스킬드 마이그런트라는 걸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나름대로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갑자기 맞추기 쉽지 않은데 오홀은 한국 국적자에 나이가 넘지 않고 선착순 신청만 잘하면 1년이란 기간을 특별한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올 수 있는 거니까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그냥 뭐 생활의 팁일 수도 있고 좀 알아두면 좋은 그런 팁들이 있을까? 생활 팁. 여기 사람들은 그냥 수돗물을 마시더라고. 맞아. 나도 한번 마셔봤거든? 근데 맛이 달라. 그냥 맛이 없기도 하고. 그래서 맨날 슈퍼에서 물을 사 먹었는데 사 먹을 때마다 다 먹고 나서 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트 창구에 가서 그걸 반납을 하면은 다시 그 돈을 돌려받아. 물을 살 때 애초에 그 플라스틱 통 자체에 가격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좀 많이 그렇게 꼭 했던 것 같아. 맞아. 그게 막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점이 좀 팁인 것 같아. 각 마트마다 보너스 카드가 있어. 그래서 어플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. 그래서 보너스 카드 다운받으면은 그때 이제 할인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만약에 라면을 많이 산다. 할인 그거 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떠. 그래서 그런 보너스 카드를 다운받는 거. 난 한국에 있을 땐 네이버 지도를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기차 NS 트레인, NS 앱이랑 9292 버스 어플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구글 맵 지도 그렇게 세 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확인하면서 사용을 많이 했거든. 연착이 많이 되고 취소도 많이 되지만 플랫폼도 많이 바뀌어. 어디서 기차를 타야 되는지 그 위치가. 갑자기 10분 전까지만 해도 6번 플랫폼이었는데 갑자기 7번 플랫폼이든지. 그래서 기차가 안 왔는데 이상하다 싶었는데 보니까 플랫폼이 바뀌어 있는 거야. 옆에 이제 기차 지나가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어플 그렇게 좀 필수 어플 같은 거 좀 다운 받아놓으면 편한 것 같아. 그러게. 그런 거 딱 다운받아서 미리 알거나 그러면 좋겠네 진짜. 기차 탈 때 체크인 할 때 카드 찍고 또 기차 내려서 나갈 때 한 번 더 찍어야 되는데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간 적이 있었거든. 그러면은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. 그럴 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크아웃을 내가 잘못했다. 그래서 다시 그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하면은 추가 요금 다시 안 내도 돼.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뭐 한 달 기준인가 2달 기준에 최대 3번까지만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그 이상이면 이제 범죄. 네. 그렇구나. 네. 그것도 꿀팁이다. 네. 맞아. 그러니까 한국이랑 다른 게 왜 KTX는 그냥 내가 표를 앱으로 사던지 그냥 표를 뽑아서 갖고 있으면 체크인 체크아웃 안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네덜란드는 기차역에 있는데 찍고 들어가는 개찰구가 있는 데도 있지만 그냥 기둥 하나 있는데 맞아. 거기다 대고 맞아. 들어가야 되거나 체크인 체크아웃 하니까 까먹을 때도 있는 것 같아. 맞아.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는 이게 꿀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난 그냥 굳이 몰라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그냥 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그냥 아까 말한 나딱 녹음 페이스북 그룹을 무조건 필수로 가입을 해서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거의 검색창에다가 그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이미 이전에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궁금해했던 그 질문들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거든. 그거를 참고하는 게 난 좀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. 하긴 너가
거기다 필요한 질문도 올릴 수 있고 하니까. 예비 워홀러분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너가 네덜란드에서 또는 뭐 네덜란드 아닌 다른 나라에서 좀 추천하고 싶은 방문지가 있어? 그 뮤지엄 패스를 샀었거든. 여기 박물관이 되게 많아. 몇백 개가 되는데 그 뮤지엄 패스를 사면은 1년 동안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다 다닐 수 있거든. 그걸 좀 즐겼던 것 같아. 막 나는 클럽이나 뭐 그런 유흥 문화나 뭐 다른 거 그런 게 막 즐기는 게 막 크게 없는데 그래도 난 박물관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. 그럼 혹시 박물관 중에서 좀 뭐 이게 개인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을 뭐 한두 곳 정도 뽑으면 어디가 있을까? 나는 그 헤이그에 있는 마우리츠 하우스. 마우리츠 하우스. 거기가 뭔가 좀 그림이 너무 재밌었어. 그냥 볼 게 좀 많았어. 그리고 또 헤이그에 있는 건데 이건 근데 뮤지엄 패스랑은 상관없는 건데 이준 열사 기념관 거기도 갔었거든. 뭔가 느낌이 새로웠어. 진짜 여기서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구나. 그런 걸 많이 느껴서 그게 좀 나한테 새로웠던 것 같고. 자, 일단 질문은 거의 다 한 것 같고 이제 곧 있으면 좀 이제 1년이 다 돼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혹시 뭐 이후에 뭐 계획한 거나 그런 게 좀 있을까?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모은 돈으로 주변 국가들을 좀 여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 얼굴도 보고 그거 너무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웠어. 여기가 솔직히 그렇게 막 맛있다고 할 만한 음식을 내가 찾지 못했거든. 알바도 하고 다른 나라로 워홀을 준비하려고 생각 중이야. 왜냐면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기는 싫어가지고. 다른 데 워홀 가면 끝나고 또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. 거기는 어땠는지. 맞아. 뭐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어? 소감이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. 워홀은 정말 신청했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러니까 꼭 네덜란드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최소 1년을 있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좀 시야가 좁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냥 좀 그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네덜란드에 이제 5호를 오게 된 거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됐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아서 안 힘들진 않았지만 그런 경험들마저도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고 그래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일 가장 크게 얻은 거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 성격상 내가 계획한 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스트레스를 좀 쉽게 받는 편이야. 그리고 뭔가 불안해하고. 근데 여기 와서 그게 많이 깨졌어.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고 내가 예상한 대로면은 이 날짜에 거주 허가증이 나와야 되고 이 날짜에 뭔가 딱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.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.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내가 지금 당장 또 그냥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방법? 그런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. 그렇지. 진짜 되게 동감하는 게 한국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외국에 나와서 모르는 것도 많고 처음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주변에 좀 도움을 구하기도 더 힘드니까 스스로 많이 깨지고 좀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도 많이 하고 좀 그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가 좀 한국에 질린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네덜란드 생활이 훨씬 나을 줄 알았거든. 한국 생활보다. 약간 환상? 그런 환상이 있었어. 못해도 한국보다는 낫겠지.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. 확실히 장점 단점이 분명하고 선진국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. 어쨌든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똑같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. 똑같은 환경이지만 주체적으로 조금 더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. 너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워홀을 고민하거나 워홀을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와라랑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. 나와서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. 맞아. 그리고 이게 왜 나이 제한이 있는 건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나이를 넘어가기 전에는 맞아. 무조건 경험을 그러니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오케이.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너도 그 다른 워홀러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올렸다고 알고 있거든. 맞아. 내가 그때는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내 그런 워홀 기록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워낙 워홀을 준비하면서 정보가 없기도 없고 정보가 있긴 하지만 어떤 쪽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니까 좀 확실한 정보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내가 영상 공유해도 될까 우리 채널에? 알았어. 그러면 영상 링크는 저희가 설명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영상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또 혹시 뭐 워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을 달던지 정경훈 친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.